안녕하십니까. 설비 시공 적산 연습을 강의하고 있는 권기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강의로 설비 시공 적산 연습을 시청하고 계실 줄 압니다. 도면에 의한 물량 산출을 하고 물량 산출과 단가를 조사해서 실제 직접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배관 재료, 밸브 등 설치에 따른 노무량을 품셈에 제공해서 노무량을 산출하고 각 연도 1월 1일과 9월 1일에 배포되는 인건비를 적산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 작성에 직접 노무비, 즉 직노비와 직접 재료비, 직제비를 삽입한 원가 관리 계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면을 파악하여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본 적산 수업을 진행하면 여러분의 적산 수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실무에서 직접 쓰이고 여러분의 실력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NCS를 소개합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ncs.go.kr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열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이 끝났으면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go.kr로 로그인을 하면 가운데 부분에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학습 모듈 검색을 클릭하면 (24개) 분야의 NCS 대분류 분야별 모듈이 표시됩니다. 우리 적산은 14번 건설 부분과 15번 기계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업 내용은 설비 적산이지만 우리가 전공하는 것이 공조 냉동 분야입니다. 공조 냉동 분야는 15번 기계 분야에 있으며 14번 건설 부분에 있는 건축 설비 파트에서 위생 설비 부분만 적산 실력을 추가하면 건축 기계 설비와 공조 냉동 기계 설비의 적산 능력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15번 기계 분야를 클릭하겠습니다. (15번) 기계 분야별로 오면 중분류에서 기계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05번 기계장치 설치 분야를 클릭하면 소분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분류는 3개입니다. 3개 중에서 02번 냉동 공조 설비입니다. 02번을 클릭하면 세분류 공조 냉동 설치로 가게 됩니다. 이 세분류는 설계, 설치, 유지 보수 관리, 설치 정비, 운영 관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러분이 취업 후 실무에서 일할 업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분류는 직업 분류로 볼 수 있으며 능력 단위로 가면 직업 분류 중 각각의 직무 능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NCS는 대, 중, 소, 세 능력 단위, 즉 한 분류당 2개의 넘버링을 하여서 NCS 넘버를 붙이고 있습니다. 15기계, 05 기계장치 설치, 02 냉동공조 설비, 02 냉동공조 설치 능력 단위로 가면 NCS 넘버가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2 냉동공조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급수급탕배관 물량 산출을 했고요. 오늘은 배수 오수에 대해서 물량 산출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다 일단 글씨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량 산출에 대한 글씨를 써 나가시면 되는데요. 인면에 보면 배수배관은 벽면이 있다면 세면기가 이렇게 붙었을 거다. 세면기 배수는요, P트랩이면 세면기 수정 전구가 P트랩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배관을 여기에서 받아와서 PVC로 엘보를 주고 드레인을 빼나갑니다. 세면기 최소 광경은 직경 32짜리가 가장 최소 광경입니다. 25mm로 하면 세면기 물이 잘 나간다, 안 나간다?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세면기 광경은 얼마라고요? 최소 광경이 32. 급수 광경은 몇 mm죠?
15mm. 자, 그리고 여기에 배수 간격이 잡힐 건데, 이거는 기구 개수에 의해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드레인 75 규격을 설계자가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45도 엘보를 써서 CO 소재구, 무슨 구? 소재구를 설치하고 배수관으로 빠져나갑니다. 디테일을 봤습니다만은 디테일에 지금 급수 반경이 바닥에서 얼마예요? 세면기가 460이죠. 그렇다면 이 바닥에서 이 광경 높이는 460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세면기 밑에 보면 급수 수정 2개, 냉수, 온수, 그 다음에 배수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P트랩에 대한 설명. 또 한 가지는 세면기가 있다라면 이 배관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우니 S트랩으로 바로 드레인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배수배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어디서 많이 보느냐면 샤워실, 바닥 배수 주든지 아니면 세탁기가 있고 바닥 배수가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세탁기 배수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하나 더 나와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전통적인 방식은 P트랩 방식이고 S트랩 방식은 약간 현대적인 방식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왜? 이 안으로 배가 넣는 규정이 작업량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설치할까 합니다. 호텔 아니면 공공시설에서는 발로 얘를 차서 끌어떨릴 수 있기 때문에 P트랩을 많이 쓰고요. 일반 개인용 호텔이나 개인용 가정집에서는 S트랩도 꽤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S트랩이라면 이 배관 물량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게 되죠. 이 물량은 460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샤워실의 세면기는 공용인 공간이 많죠. 그러면 무슨 트랩이다? P트랩입니다. 이렇게 봐서 물량 얼마를 더 잡아준다고요? 460을 더 잡아준단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광경을 가지고 꼽아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이는 드레인 관은 두 번째 관. 요 관이 드레인 관인 겁니다. 그리고 세면기 드레인 관. 그 다음에 요 드레인은 어디 갔죠? FD 바닥 배수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샤워실의 드레인은 더 이상 없네요. 샤워실에는 바닥으로 드레인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바닥 배수, 플로어 드레인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플로어 드레인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샤워기 밑에다 안 놔두네요. 여기서 몸을 닦고 세면만 하면 됩니다. 싱크대는 뒤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요 메인 배관은 몇 밀리다? 75mm 맞죠? 75mm에서 파악을 해서 가봅니다. 여기까지 잡아보고 그 다음 또 봤더니 또 75mm네. 여기도 75mm네요. 그러면 자, 그래서 또 가봤더니 요 다음에 75mm네요. 아, 여기도 75mm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75mm니까 요 배관도 얼마다? 75mm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FD는 바닥 배수는 드레인을 50 이상으로 잡습니다. 얼마나 잡는다고요? 50.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면기는 최소 간격 얼마? 32. 바닥 드레인은 50. 32로 잡으면 물이 잘 안 빠져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50 이상으로 잡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세면기 환경이 없네요. 지금 안 줬죠? 세면기 얼마라고요? 32. 그래서 최소 간격 32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간격은 32. 안 주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약속이 돼야 됩니다.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도 이걸 알고 있어야 여기 리액션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이 물이 굉장히 많다. 이 샤워 꼭지가 한 10개 정도 돼서 5명이 최소한 샤워를 한다. 그러면 50ml로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계할 때 나는 꼭 75mm를 해주세요. 라고 설계하면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75 이렇게 써주면 이 파이프는 시공할 때 75로 써놨네. 설계에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요 개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드레인관은 PVC로 할게요. PVC로. 그리고 규격은 PVC VC1을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명에다가 써주세요. 빈칸 보면 빈칸에다가 지금 해주시고 밑에 빈칸 어디다 써서 버려요. 지금까지 살펴봤더니 75짜리와 50짜리와 32 세 가지가 있네요. 맞죠? 만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75 여기는 최소 간격 50 여기는 32 굳이 시술을 주지 않더라도 광역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죠. 자, 이제 스케일로 쭉 봤더니 중간중간 잘라서 재야 되는데 오늘 파악 다 됐죠? 스케일 여러분 교재 60분의 1 스케일로 A 부분에서 B 제트로 있을까요? C 제트로 있을까요? D E A에서 B 제곱, B에서 C 제곱, C에서 D 제곱, D에서 E 제일 건지 다 똑같으니까 A에서 E만 제일 건지 어떻게 될까요? A에서 E까지 제일 되겠죠? 잠깐 알지 마시고요. 근데 봤더니 얘도 75네요. 맞죠? 얘도 75니 F까지 다 동시에 재해버리면 편하겠죠? 재해보세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죠? 몇 미터 나와요? 몇 미터? 몇 미터? 70은 아니고 60분의 1이니까 7.5m. 스케일 개념 잡아야 돼요. 7.5m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재는 건 AS, F까지 된 거죠? 몇 미터? 7.5m. 네. 7.5m 하기. 자, 소재 싱크의 높이는 우리가 그 바닥에서 얼마 줬죠? 300 주고 슬리브 두께 얼마? 200 줬죠? 상세도 줬잖아요. 급수배관에서도. 자, 그럼 이거 얼마죠? 500이 PVC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올라와야 되니까 이 밑에서 행거 해가지고 잡힌 거리, 이 높이 거리를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줄 때 이 바닥에서 460이었고 소재 싱크는 있다라면 바닥에서 떨어졌을 테니까 여기서 이 행간까지 높이는 줘야 되는 거죠. 몇 미터? 0.5가 있는 거죠. 200 더하기 300이니까 0.5가 있는 거죠. 0.5가 다행히 하나네요. 0.5m.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 패드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야 물량 뽑은 줄 알지? 체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50mm를 찾아가보죠. 50mm를 찾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네요.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릴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인가요? 스케일 됐지. 몇 미터 나와요? 몇 미터 나와요? 600분의 1로 그 실험만 해주면 되는데 600분의 1 이것도 저까지 그리기니까 5 여기 저까지 얼마나? 여기서까지 2.6? 7? 7m 나오니까 2.7m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50mm는 요 거리가 0.7m. 0.7 더하기. 마찬가지로 드레인 행간에서 수직각으로 올라오는 높이 얼마? 300 더하기 200, 0.5m. 0.5m. 아, 교수님 뭐 0.2m, 0.5m 이런 거 왜 따집니까? 반올림 하면 되죠. 라고 하지만 여기서 뽑을 때는 거의 정확하게 뽑아줘야 나중에 다 합쳤을 때 반올림 0.5m 얼마가 안 되지만
한 칸 한 칸에서 다 방울 올리면 해버리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거기다 우리가 한정형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는 가장 상세히 뽑아야 되고 샤워실이 하나는 모르지만 화장실은 지금 이 건물만 해도 남녀 2개, 5층인데 10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맞죠? 세면기 2개씩만 잡으면 20개의 세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만 안 잡더라도 세면기 높이만 안 잡아줘도 몇 미터 손해 보느냐? 460에 0.96m, 약 1m씩 나중에 20m 배관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상세히 뽑아봤을 때, 그래서 최대한 물량 뽑을 때는 상세히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요 배관도 체크를 하고, 50mm, 0.7, 0.5m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세면기 관 얼마? 32죠. 네. 여기서 요까지 거리 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배관 0.5 있죠? 0.46 있죠? 요 두 가지를 32mm 배관에서 물량을 상세히 주시면 됩니다. 스케일로 재세요. 누나 물어보지. 센터에서 그랬더니 여기서 센터에서 아니지 여기서 2.2? 2.2야 2.3이야. 몇 미터 나오죠? 2.3m가 나옵니다. 2.3m가 몇 개? 2개죠? 두 번 셀 필요 있나요? 없죠? 여기에 올라가는 게 0.96m, 0.96m 몇 개? 2개.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거 암산할 필요 있다 없다? 계산 들어오면 되고요. 프로그램에 넣으면 바로 계산 끝나버리니까 굳이 계산까지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잡았나요? 됐죠? 그러면 배수 배관에 대한 물량은 1차적으로 잡은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품을 뽑아나갈 건데요. 여기서부터 화면을 지울게요. 부속품을 따로 뽑을 거니까. 요 배관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배관의 이름은 YT관이에요. 무슨 관? YT관. 그래서 YT 규격 몇 미리? 75mm. 마킹하고 몇 개? 한 개. 뭘로 쓰죠? 발열점자. 두
두 번째, 또 가보죠. 이렇게 가다 보면 요게 보이는데 얘는 75인데 얘는 얼마? 32죠? 네. 그러면 YT 75 곱하기 32 몇 개? 한 개. 체크가 돼야죠. 또 가다 보면 75 곱하기 32죠? 네. R을 증자 두 개. 그래서 쭉 가서 보면 여기는 75YT로 되어 있습니다. 엘보로 꺾어도 됩니다. 엘보로. 이렇게 엘보로 바로 꺾어도 된다, 안 된다? 되기는 합니다. 물 빠지니까요. 그런데 배수배관의 가장 취약점은 뭐다? 막힌다. 막힌다는 게. 여러분이 설계할 때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배수관은 막힌다, 안 막힌다? 막힌다. 그래서 90도 이상으로 45도 이상 꺾이는 부분에는 뭘 써준다? 소재구를 설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YT로 해가지고 75로 뽑아주고 75에서 배수관을 줄 때 여기서 45도 간을 넣어서 소재구 소켓을 넣어주면 여기서 막혔을 때 소재구를 열고 청소를 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CO 한글로 뭐 소재구 영어로는 클린 아웃이다. 청소한다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금 B 부분을 체크하면 뭐가 있죠? YT가 한 개 들어가고요. 75mm 45 엘보 45 파이 75가 한 개 들어가고요. 소재구 75가 한 개 들어가는 것을 체크해. 됐죠? 항상 주간 먼저 하고 지관을 뽑아내는 거니까 자, 여기 체크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엘보 쓰지 않고 YT가 쓰는 것도 해야 되고 설계할 때도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단면적을 보면 아까 그린 것처럼 이제는 엘보로 배관이 올라와서 청소 싱크라서 바닥에 바로 연결해서 청소 싱크가 앉고 S트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주출로 된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20mm 안으로 물이 나오면 여기다가 청소 걸레를 빨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는 엘보가 몇 개 들어있다? 한 개만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고 75mm 엘보 75mm 한 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량을 다 뽑았고요. 체크하고 했으니까 이제 주간에서 보면서 첫 번째 이 가지란 뽑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뽑을 게 하나도 없죠. 뽑아놨으니까 요 부분만 뽑으면 되겠죠. 맞죠? S트랩을 한다, P트랩을 한다. P트랩을 한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바닥에서 배수배관이 올라와서 요렇게 일부러 꺾어줘야 배수배관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가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엘보 하나에 엘보 두 개가 있어야 세면기에서 이렇게 P트랩으로 배수관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보가 몇 개요? 두 개. 이해가죠? 이 그림에서 엘보 한 개만 뽑으면
된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학교로 예를 들면 화장실이 20개니까 쌤명이 2개당 엘보 2개씩 빠졌어요. 몇 개? 엘보 40개가 사라져버립니다. 이해가죠? 네. 우리는 설계를 해놓고 그 부분을 작업자가 엘보 몇 미리? 쌤명이 최소 몇 미리요? 32mm. 엘보 몇 개? 한 개당 2개씩.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 변화에 대한 부속품에 대한 물량 산출은 끝이 났습니다. 정리할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통기관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기관 문장은 통기관은 왜 있는 거죠? 통기관.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그 다음에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봉수는 누가 가지고 있냐? 트랩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랩은 이중 트랩이 여러분 설계하실 때 물약 뽑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계할 때 이중 트랩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중 트랩이 되면 사이에 공기가 고여버려요. 그럼 봉수를 보호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봉수의 역할은 뭔가요? 가장 먼저 악식. 두 번째 방충. 세 번째 방서. 또 물론 위생적인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봉수가 없다면 가장 먼저 화장실, 샤워실 등의 냄새가 나죠. 박쥐 방지가 가장 큰 거고요. 방충은 뭡니까? 벌레가 들어오는 거. 방수는 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관은 봉수를 보호해서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고 봉수를 보호해. 통기관의 종류는 각계, 루프, 신전, 결합, 석윤 등등등 통기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 기억하셔야죠. 알고 계셔야 되고 기사시험에 물론 나오는 것이고 각계 통기는 두 가지만 일단 설명드립니다. 각계 통기는 기구마다 설치하는 것이 각계 통기이고요. 루프 통기는 여러 개마다 설치하는 것이 루프 통기입니다. 기구마다 설치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으나 시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정도에서 통기관을 설치하는
루프 통기를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썼고요. 뭐 고급 건물이라면 각대 통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면을 파악해봤더니 기구가 급수기구는 3개, 4개, 5, 6개 정도 되고요. 배수기구로는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배수기구가 있으니 통기관을 한 개만 설치했습니다. 통기관은 일반적으로 단관으로 씁니다. 통기관 역할 지울게요. 강원으로 쓰는데 세면기를 할까요? 바닥에 세면기가 존재하면 했을 때도 배수가 존재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다음번 세면기에도 배수관이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봉수가 들어있어서 악취 방지를 하고 트랩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도 그러면 트랩이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물질이 있어서 막혀있다 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물을 쏟았을 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물을 쏟으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면 같은 층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위층에서 이 세면기에서 물을 내보냈을 때 이 물이 꽉 차서 이쪽으로 분출할 수도 있죠. 통기관이 파괴되는 원인, 모세관, 증발, 흡인, 흡출, 압출, 있죠? 그러한 효과에 의해서 이 통기관이 파괴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통기관의 영역은 공기길을 만들어준다면 이 물이 내려올 때 공기는 위로 빠지고 물만 내려가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A와 B의 봉수는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도 봉수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다? 통기관입니다. 됐나요? 이해했죠? 배수배관은 PVC로 뽑았고요. 통기관은 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공기만 통하는, 아니, 기밀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악취가 난다, 안 난다?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옥상 위에 쭉 뽑아서 방충망 넣어서 옥상 위에서 매기를 합니다. 그럼 옥상에서 약간 냄새가 빠지고 빗물이 보이지 않게 꺾어줘야 되고 날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줘요. 요새 도시에서는 날벌레들이 굉장히 화장실이나 세탁실에 꽤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어떤 하루살이는 좀 커서 방충망에 걸려요. 얘보다 더 작은 조그맣게 생긴 깔따구라고 이름을 깔따구라는 날벌레가 꽤 많이 서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봉수에 보여서 하루 만에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실이나 이쪽에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통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유념하시고 통기관은 꼭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필요하죠? 봉수보호.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봉수보호. 봉수 파괴 원인 살펴놓으시고 봉수의 목적
통기관의 종류. 이건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위생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누군가는 설계를 했고 설계를 했을 때 통기관이 이렇게 들어도 결합통기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통기관이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통기관은 PVC에서 얘는 T로 씁니다. 배수 배관을 쓸 때 YT관을 굳이 써준 거는 YT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써준 거는 A 흐름으로 물이 흐를 때 B관에도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이 같은 방향을 여유롭게 흘러지라고 YT관을 쓰는 것이고요. 배수관에서 T를 그냥 써버리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은 이렇게도 튀고 이렇게도 튈 거예요. 그래서 물 흐름이 방해될까봐 우리는 배수관에는 YT관을 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통기관이 연결된 여기는 뭐다? T겠죠? T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배수 배관에서 PVC에서 T 하나 빠졌어요. 몇 미리? 75에 이 광경은 얼마인가요? 통기관 봤더니 50mm네요. 그래서 PVC에서 VC1에서 물론 통기관은 VC2로 써도 됩니다만 배수관은 VC2로 써도 됩니다만 요새는 VC2로 썼을 때 내부인한테 나가서 VC1으로 씁니다. 75 곱하기 50 T 하나가 물량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50mm 강관 길이를 구하는 무슨 관이라고요? 강관입니다. 이해했죠? 자, 강관 스케일러 A, B, C, D, E까지 스케일로 산출했어요. 볼펜 가지고요. 600분의 1 스케일. 쓰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잊어버려. 그러면 이거는 구한 길이가 6.7m 나옵니다. 맞죠? 네. 백강간 지름 58짜리 몇 미터요? 6.7m
7m 나오고요. 7m. 반길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평면에 대한 관계가 나왔는데요. 제가 층고, 건물의 층고 높이만큼, 왜? 통기관은 이 안에서 받아서 위에서 닫힌 게 돼요. 물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기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층고를 단면도에서 찾아냈다라면 층고 값을 줘야 되거든요. 자, 층고 3.2m를 줬죠? 그렇다면 6.7 더하기 몇 미터? 3.7m를 더해주면 장관의 높이는 구한 거죠. 이번에 이제 부속품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관에서 부터 구해서 또 들어가 보죠. A 부분에서 쭉 가다 보면 부속품이 있다 없다? 없죠? 네. 여기에 하나가 있네요. 얘 이름이 뭐예요? 엘보. 네. 그러면 엘보 50짜리 한 개 체크됐고요. 두 번째 엘보죠. 50짜리 엘보. 세 번째, 요 그림은 뭔가요? 요 그림을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면 요렇게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꺾었으니까 요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요 위에 엘보만 보이는 이 그림은 엘보가 몇 개다? 두 개가 돼요.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체크하고 엘보가 두 개가 되네요. 이쪽에서 오면 이 배관을 뒷면으로 보면 PVC 배관이 75짜리가 있고 여기에 50T를 썼단 말이죠. PVC 50T. 그러면 여기서 꽂아줘야 되니까 이쪽에서 뭐가 하나 더 생겨요? 50짜리 엘보가 하나 더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50짜리 엘보 총 5개. 이렇게 물량이 나온 거예요. 체크하고 발을 점자. 백단간 물량 뽑으시고 부속품 엘보 50짜리 체크하고 정산합니다. 통기관은 거의 50mm로 옥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물론 최고 간만에 신생통기, 결합통기 해가지고는 100mm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각계 통기 한 가닥이니까 50mm 정리해야 될 것이고 50mm, 100mm, 75mm도 나오지 않는 거야. 50, 75, 100 엘보 T 부속품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부속품이 많이 들어오지만 얘는 세 가지 사이즈의 엘보하고 T 정도밖에 부속품 산출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으니까 물량을 직접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떨어졌어? 스케일 빨간 거. 빨간 불이에요. 같이 여기서 어떻게 육백 번. 감사합니다. 나 그렇게 왜 구하라? 이거 직접 재보고 증거도 확인하고 증거도 써놨으면 되고 무조건 다 뽑아봅시다. 신수처럼 착각하는 이런 거. 네. 뜻을 여기. 쓰나? 쓰지 말고 체계적으로 써야 나중에 컴퓨터로 해야 돼. 이거는 몰라.
소수점 쓰는 방법 줬잖아. 답이 37인치, 3.7인치 나도 팔이잖아요. 그렇다면 5.8인 거죠. 여러분 지금 소수점 쓰는 방법을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내일 뽑았죠. 어세? 네. 그 얼마나 나와요? 58. 58 나오면 600분의 1인데 우리는 몇 분의 1? 60분의 1이니까 5.8m가 되는 거지. 스케일이 좀. 스케일이 약자. 60분의 자,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뭐 6.8m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큰만지 소수점인지 계속 물량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찍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점을 찍고 갈 거냐 아니면 컴마를 할 거냐 숫자 쓰다 보면 나와요. 근데 천 단위에 가면 천 단위에 컴마를 찍어야 되고 소수점이면 1점 얼마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소수점 제자까지 써야 된다면 그럼 내야 돼요. 빨리 쓰다 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6.8이면 6.8로 작게 쓰든지 6.8로 쓰든지 이해가죠? 빠르게 쓰다 보면 1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는 사람 버릇 중에. 근데 7이랑 뭐가 다를까요? 굳이 실자는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땡큐 하겠지만 이 세 개를 구분하라 그러면 1과 7로 구분할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얘는 같이 구분하겠지. 그래서 실자는 웬만하면 이렇게 씁니다. 적산에서는. 설계할 때도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구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나머지 숫자는 크게 많이 헷갈릴 게 없죠. 맞죠? 일자와 소수점, 칠자, 소수점. 이거는 꼭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물량 다 뽑아놓고 너무 인간적이야. 68로 읽어버리면 나중에 배가 얼마 남아요? 60m 그냥 남는 거죠. 60m 남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건축주인데 우리 집 화장실을 고치게 했어요. 근데 A 가게 가서 물어봤더니 1000만 원 나오네. B 가게 갔더니 물량을 잘못 뽑아서 1200만 원 나오네. 그럼 1000만 원 떼줘요? 2000만 원 떼줘요? 1000만 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수주를 못하니까 샤워를 못하는 거죠. 지금 노동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물량을 정확하게 뽑고 물량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숫자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급수, 온수, 환수 이 세 가지 배가에 대한 물량 산출 방법 일단 설명드렸고요. 맞죠? 근데 급수 물량 뽑는 거나 온수나 환수 물량 뽑는 방법은 같다 틀리다? 같다.
됐죠? 이게 동반이라면 얘는 모두 동반이 될 것이고, 얘가 강간이라면 모두 강간이 될 것이고, 얘가 스탠관이라면 모두가 스탠관이 될 거예요. 반지에 따라서 똑같은 반지를 가질 거예요. 두 번째, 드레인과 오수가 있다면, 매수와 오수가 있다면, 이 배관은 주철관이나 PVC관이 될 겁니다. 반지도 똑같아지는 거고요. 통기관은 맥강관이나 PVC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재료비보다 농업비가 훨씬 더 많이 비싼 시대에 왔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배관 쪽으로 설계자들이 선정을 해서 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재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수급등계통의 물량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계통의 물량 확인했고, 백강간의 물량 확인만 했습니다. 됐죠?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돼? 더하기만 해주면 되죠? 그죠? 네.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더하기해서 숫자가 쫙 보이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네. 1차적인 화장실에 대한 설명은 정리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설비 시공 적산 연습 중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까? 내용이 영상 편집과 설명이 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도 본 영상을 청취하셔서 앞으로의 기술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